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필터링 및 회로 보호 소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덕터, 코일이라고 그러죠. 코일에 대한 개요 및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일의 양부 판별법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려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은 인덕터라고도 부르며 전자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동 소자로서 사용 용도에 따라 트로이달 코일, 페라이트 초크 코일, 트랜스, 칩 코일 등이 있으며 코일 표기명은 PCB에 L로 마킹되어 있다.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페라이트 초크 코일 및 칩 코일을 많이 사용하며 주요 불량 요인으로는 단선, 냉납, 열화, 절연 불량이 많다. 칩 코일을 제외한 다른 코일에는 인덕턴스 값이 표기되어 있으며 칩 코일은 인덕턴스 값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량 교체 시는 LCR 매터로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여 같은 용량으로 교체하거나 LCR 매터가 없는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사이즈를 측정하여 패보드에서 같은 사이즈를 추출 사용해야 한다. 저가형 LCR 매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 방법은 LCR 매터 L 모드로 설정하고 적색 프로브와 흑색 프로브를 코일 양단에 접속 시 코일에 표기된 인덕턴스 값과 측정된 값이 거의 일치하면 양품이다. 저가와 고가 LCR 매터로 측정 시는 측정값의 오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고해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인덕터의 개요 및 양부 측정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지금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나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아니면은 TV 메인보드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이제 그 전원부 쪽에 SMP스트, 립스보드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고주파 트랜스를 좀 많이 쓰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V나 아니면 모니터 쪽에는 이런 트로이달이라든가 SMD 페라이트보다는 이렇게 SMD 코일 또는 요 SMD 페라이트 초크 코일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주로 이제 이런 SMD 치 코일을 쓰는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SMD 치 코일 같은 경우는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불량이 났을 경우 코일이 이런 걸 아무거나 막 갖다, 이 코일하고 치 코일하고 뭐 컨덴서하고 비슷하게 표기명도 없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그 코일 자리에 치 콘덴서를 낀다든가 뭐 치 콘덴서 자리에 이런 SMD 치 코일을 낀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즉 L 코일과 컨덴서는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터링 회로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항상 이 PCB에 마킹되어 있는 이 소자가 어떤 소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컨덴서 같은 앞에 마킹이 C로 되어 있죠. C. 컨덴서 약자를 따서. 근데 이제 이런 SMD 초크 코일은 여기 지금 그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로 되어 있죠. L 코일은. 그래서 이것이 C냐 L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불량이 났을 때 이 소자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SMD 칩 코일은 불량하기도 마킹이 없다. 콘덴서도 마찬가지고, 또 칩 저항도 보면은 보통 마킹이 돼 있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막 생산하는 데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원가 절감으로 해서 좀 저가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칩 저항에 마킹이 안 돼 있는 소자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SMD 페라이트 초코일은 앞에다 이 코드가 이렇게 표기명이 돼 있어요. 뭐 101, 뭐 10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읽는 법도 좀 사실은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요거는 지금 모니터에 적용된 메인보드인데, 이 메인보드에서는 SMD 페라이트 초코일 잘 안 씁니다. 요 SMD 칩 코일을 주로 많이 쓰고, TV에서는 이제 이런
SMD 페라이트 코일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표기명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예지책으로다가 SMD 치코일이 불량이 나서 교체할 때 이 용량을 모르잖아요. SMD 치코일, 코일은 인덕턴스 값이라는 거, 인덕턴스, 유도 능력이라는 인덕턴스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계측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오실로스코프하고 디지털 멀티미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측정할 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 측정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고가형 LCR 메타라든가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이런 걸 갖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경우죠. 그래야지 우리가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장비들이 비싸다 보니까 핸디형 저가형 LCR 메타를 갖고 있단 말이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갖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는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0만 원대 이상, 뭐 이런 건 뭐 4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크기를 갖고 치콘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SMD 치코일도 이 크기가 인덕턴스 용량 값을 나타내는 거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없을 때는 버녀 캘리퍼스라고 알죠? 측정 도구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재 가지고 보통 이제 뭐 이런 걸 주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장에 패보드가 많기 때문에 패보드에서 이런 걸 떼어 가지고 우리가 씁니다. 근데 정확도를 요구하는 정밀한 어떤 전자기기에서는 같은 용량을 꼽아주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설계자들이 설계할 때는 이 인덕턴스 값보다는 좀 높게 설계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인덕턴스의 설계 인덕턴스 값보다 아래 좀 떨어지는 용량을 했을 때는 정밀한 기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치콘덴서도 마찬가지겠죠. 예, 정전 용량이 높게 설계를 하는데 저거보다 낮은 걸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 FET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원부에. 그것이 뭐 전압과 전류 VDS 값하고 그죠? ID 값이 거기에 보다 좀 높거나 높은 걸 쓰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호환 소자로 쓸 수가 있는데 낮은 거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A짜리 쓰는데 10A짜리 썼다. 그러면 뭡니까? 타버리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SMD 이런 치코일 같은 경우는 표기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앞으로 정밀한 기기를 수리한다 그러면은 이런 탁상형 고가형 스마트 고가형 LCR 메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제가 검증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일들은 특히 이제 우리 이런 그 메인보드에서 요것이 단선되거나 탄다 그러죠. 단선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겉에 이 보학에서 우리가 세라믹만 덮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나멜 코일이 여기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막을 뒤집어 씌워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에나멜 선은 구리선에 에나멜이라는 도료를 발라가지고 절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열을 받거나 그러면 에나멜이 탄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코일이 바깥으로 드러난 노출된 이런 트라이돌 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리할 때 드라이버 TV로 싹 다 친다든가 그러면 이게 까질 수가 있어요. 구리선에서 에나멜이 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연불량, 저 코일에 레아가 발생이 돼서 어떤 뭐 틱틱틱 한다든가 고주파음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노출된 그 코일들이 바깥에 노출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지금 노출돼 있죠, 이런 것도. 그럼 요것이 수리할 때 드라이브 팁이라든가 인두 팁이 때리지 않도록 뭐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알루미늄 그 테이프 있죠? 그걸 씌운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캡톤 테이프를 씌워서 뭐 하면 되는데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디솔더링 해본 사람이라면은 뭐 그런 거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특히 코일은 뭐 단선 또는 또 이렇게 SMD 코일은 냉락 같은 게 있지만은 이 절연 불량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절연 불량. 이런 것도 트랜스도 마찬가지죠. SMPS에서도 이게 절연 불량이 좀 생겨가지고 오동작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일은 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뭐 필터링 역할도 하고 뭐 상하 인덕턴스에서 2차 측의 유도기 전력도 발생이 되고 또 어떤 AC 교류 형태 신호를 차단하고 측면 넘겨주는 그런 어떤 그 정류의 역할도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는 역할 자체가 반대지만은 얘네들이 하는 어떤 기능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떤 전기에 저장하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치콘덴서만큼 치코일도 분량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정밀한 기기도 수리하고 도대체 내가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확한 인덕턴스 값 설정하는 이 고가형 LCR 미터, 보통 제가 알기에 쓸만한 거는 하여튼 2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장만할 거라면 이런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보다는 이 고가형 LCR 미터를 사실 거를 권장을 하고요. 또 이것이 가격이 싼 것들이 있어요. 뭐 10만원대, 5만원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 정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정밀한 기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콘덴서하고 코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인덕터의 규격을 계산하는 방법. 물론 우리가 TV나 아니면 모니터 메인보드에서는 이 치코일을 많이 쓰는데 TV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페라이트 초코 코일을 많이 써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코일이 노출이 되지 않고 세라믹으로 빌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주파 특성이 굉장히 강한 아주 고급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코일이 바깥으로 드러난 이런 페라이트 초코 코일도 있는데 걔네들은 좀 가격이 싸고 아무래도 고주파 특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명이, 얘는 표기가 없지만 얘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항할 때도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그다음에 뭐 배수 이렇게 저항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숫자로 보통 표기가 돼 있는데 앞에 자가 첫째 자리수, 두 번이 둘째 자리수, 세 번이 곱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여기 101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 세 번이 배수잖아요. 0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01은 10에다 곱하기 배수니까, 곱수니까 10의 1승이다. 0의 개수잖아요. 0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100 마이크로 헨리가 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은 헨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저항에서는 오음이고, 우리가 이제 콘덴서에서는 이제 페럿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 이제 헨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헨리는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보통 마이크로 헨리, 미리 헨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거를 봅시다. 2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첫째, 둘째 10의 개수니까, 0의 개수니까 220 마이크로 헨리가 된다는 얘기죠. 680이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10의 0승이잖아요. 10의 0승은 뭡니까? 1이죠, 1. 1이니까 뭡니까? 68 곱하기 1하면 68 마이크로 헨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80 마이크로 헨리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68, 저항에서 68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뭡니까? 68 오음이에요. 그러면 인덕터에서도 0은 우리가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8 마이크로 헨리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R이라는 게, 숫자 사이에 R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뭡니까? 소수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7 마이크로 헨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 치코일은 이렇게 표기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PCB 마킹을 보고 이게 L로 표시되어 있는지 C로 표시되어 있는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이라는 것은 코일을 얘기하는 거고 C는 콘덴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잘 골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치코일 같은 건 뭐로 되어 있습니까? L로 표시되어 있죠. L. 얘는 치코일이에요. 요것도 지금 뭡니까? 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TV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페라이트 초코일 쓰는데 0.15라고 또 되어 있죠. 얘는 0.15 마이크로 헨리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렇게 또 정밀도를 많이 요구하는 데서는 좀 고가형인 이런 페라이트 초코 코일을 많이 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지금 치콘덴서랑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색깔만 좀 틀리지, 콘덴서도 치콘덴서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L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초보자들은 모양이 비슷해서 막 아무나 갖다 끼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 PCB에 솔더 마스크 잉크로 표시된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을 보고 앞에 이 대표하는 문자가 L이냐 C에 따라서 소자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그걸 교체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고가의 어떤 그 LCR 메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로 되냐면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거 있죠. 요거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10,000원대 하니까 요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콘덴서를 주문할 때 우리가 전해 콘덴서도 있죠. 전해 콘덴서가 키가 높은 게 있고 키가 낮은 게 있고 지름이 뭐 큰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같은 용량이라도.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요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적어 가지고 패보드에서 물론 크기가 같다 그래서 정확한 용량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얘기하니까 크기가 인덕턴스 용량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조사에서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물론 뭐 어떤 그 비슷한 규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크기라도 가로 세로 크기가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면 용량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기계를 수리하고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고가형 LCR 메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얼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기를 재서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해서 아직까지는 뭐 어떤 수리한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밀도가 있는 계측기로다가 측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요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가형 LCR 메타로 쟀을 때 2일이다 그러면 뭡니까? 220 마이크로 헬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10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이 감퇴된 거잖아요. 어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특히 노트북에서도 이제 이런 그 페라이트 초코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고가형 장비를 측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계측기로다가 인덕터를 양호 판별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표기명이 101로 돼 있잖아요. 101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둘째 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0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00 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저가형 LCR 메타, 요거 LCR 메타 다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걸 L 모드로 측정했을 때는 이게 100 마이크로 헬리죠. 183.16 마이크로 헬리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오차를 갖고 있죠. 많은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SMD 그 페라이트 초코일은 표기명이 있기 때문에 비교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고가형 LCR 메타로 재봤습니다. 쟀더니 90.7 거의 정밀도 가깝게 나옵니다. 이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정확. 이거 좀 비싼 장비인데 아주 옛날 오래된 장비긴 해요. 얘도 이제 뭐 내부의 기계들이 용량 감퇴는 됐겠지만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믿는 측면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싼 장비가 정밀도를 좋기 때문에 정밀한 기기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SMD 초크 코일, SMD 코일 같은 경우는 표기명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저가형 LCR 메타로다 재봤어요. 인덕턴스 값을. 그랬더니 0.02 마이크로 헬리가 나왔어요. 자, 고가형으로 한번 재봤습니다. 똑같은 치 코일을 똑같이 재봤는데, 요거는 뭡니까? 1.5 마이크로 헬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마이크로 헬리라고 되어 있죠. 미리 헬리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헬리로 나왔죠. 그러면 얘가 정밀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핸디형 그 LCR 메타는 뭐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요렇게 인덕턴스 값을 측정한다든가 정밀한 걸 측정할 때는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도 뭐 예전에 이런 장비들을 썼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쓰다 보니까 좀 정밀도를 요한다 그런 전자기기 기판을 수리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그 정밀한 기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장비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그래서 지금 이런 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런 치코일이라든가 트로이달 코일 같은 경우 좀 저가형 어떤 기계에서는 이런 걸 노출된 거 요렇게 지금 페라이트에다가
이 에나멜 동선을 갖다 돌돌돌 말아넣어서 이 에나멜선이 노출된 것은 고주파 특성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저가형들은 이런 걸 많이 쓰지만은 고가형 장비에서는 보통 요 페라이트 초코일이라든가 이 치코일 많이 씁니다. 이 밀봉이 돼 있잖아요. 요걸 이런 망치 같은 것들을 깨버리면은 안에 이런 코일들이 감겨 있어요. 돌돌돌. 예. 요걸 등가위로 좀 표시한다면 요 코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말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요 등가위를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고가 장비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저가 고가의 차이를 제가 좀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보 판별한 거를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예. 이 저가형으로 한번 재봤습니다. 저가형으로. 183 조금 전에 이 100 마이크로 헬리짜리가 그렇게 나왔죠. 요건 똑같은 초코일 재봤습니다. 92.7 거의 뭐 근접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치코일도 재봤잖아요. 쭉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0.02 마이크로 헬리가 나왔단 말이죠. 저가형 LCR 메타 핸디형이죠.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예. 이제 고가형으로 좀 재봤습니다. 차이가 많죠. 예. 이걸 뭐 여러분들이 장비 사라고 이렇게 뭐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저가형과 고가형의 정밀도 차이가 반드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우리가 이제 테스터기 갖고는 우리가 단선 여부밖에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테스터기는 뭡니까? 우리 다이오드 모드로 해서 얘가 혹시 단선된지 아닌지 그걸 측정을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선도 중요하지만 얘것이 용량 감퇴라든가 이런 어떤 절연 불량이 생겼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덕턴스 값을 측정을 해서 표기된 값과 측정된 값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 교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 장비가 계측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로 보호 소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휴지란 전자기기 회로에 예정한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발열 때문에 용단하여 회로를 열어서 전자기기 회로를 보호하는 소자로 일반적으로 납이나 주석 등의 합금을 사용하지만 통신기기나 계측기와 같이 정밀도와 신뢰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텅스텐이나 황동의 가는선을 유리관에 봉에 넣은 것을 사용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원통형 휴지, 유리관 휴지, 피코 휴지, PT 시리색 휴지, 칩휴지 등이 있으며 주요 불량 요인으로는 단선, 냉납이 많다. 휴지 표기명은 PCB에 F로 마킹되어 있으며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칩휴지를 사용하며 칩휴지 규격은 소자의 정격 전압 및 전류가 표기되어 있으며 불량 교체 시 같은 용량의 휴지를 사용해야 하며 간혹 용량 미달 휴지나 구리선으로 대체 사용할 경우 회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구리선으로 대체 사용 시는 과전류 보호를 하지 못해 회로에 다른 소자까지 불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은 금물이다. 칩휴지의 용량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경우는 휴지 규격표를 참조해야 알 수 있다. 양보 판별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적색 프로브와 흑색 프로브를 휴지 양단에 접속 시 0V가 측정되면 양품이다. 자, 이것이 이제 휴지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SMPS죠. 거기에서는 이런 원통형 휴지라든가 유리관 휴지 이런 걸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 표기명이 다 돼 있죠. 뭐 몇 볼트 몇 암페어. 뭐 불량이 났을 때 교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니터나 TV 메인보드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SMD 그 칩 휴지를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이제 PTC 리셋 휴즈라든가 이런 이제 그 휴즈, 피코 휴즈 이런 것들 좀 많이 쓰죠. 피코 휴즈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잘 많이 안 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휴즈 대신에 영호음 저항을 쓰는 것도 있어요, 영호음. 여러분들 간혹 그 메인보드나 이런 게 보면 이게 저항이 있는데 0이 표시된 게 있죠, 0. 이건 뭡니까, 0. 영호음 저항이에요. 영호음 저항이라는 저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휴저블 레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요 칩 휴즈가 F로 표시되어 있는데 R로 표시돼서 0이라고 표시된 저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일종의 휴즈 역할을 해주는 거죠. 휴즈 역할을.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전류가 났을 때는 걔는 이제 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0오음짜리 휴즈 대신에 휴즈를 안 쓰고 0오음이라는 그 휴저블 레지스터를 쓰는 회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나 TV에서도 저 고가형 같은 경우는 이 전원이 들어가는 단에 휴즈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가형들은 다 휴즈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좀 회로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단골 메뉴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LVDS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패널 보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는 T콘 보드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VC 전압 들어가는 쪽에 보면 반드시 휴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많이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꿀술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체해서 돼서 또 나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휴즈 갈기 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붓이 들어가기 전에 휴즈 하나 이렇게 딱 거칩니다. 이렇게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겠죠. 예, 전기가. 그러면 요게 나갔다 그래서 간이가 또 나간다 그러면 뭡니까? 휴즈를 뗀 상황에서 다이오드를 넣고 이 반대편 출력 쪽에다가 한번 재보는 거죠. 여기다 대면은 정상이면은 다이오드 모드에서 벨소리가 0ohm이 측정되면 안 됩니다. 0ohm짜리 쇼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휴즈 앞단에 어느 회로가 쇼트가 났기 때문에 자꾸 이게 휴즈를 가려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딱 되니까 그 휴즈가 나갔어. 아, 이거 꿀술이네. 휴즈만 갈면 되겠네. 하니까 또 나가. 그거는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휴즈가 나갔다 그러면 휴즈를 탈거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 앞단에 다이오 모드로 하나, 그 흑색 리드봉은 그라운드 되고, 그 다음에 적색 리드봉을 이 휴즈 앞단에 쟀을 때 부자음이 일린다, 아니면 0ohm이 측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단에 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갈아도 또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SMPS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재보는 것도 우리가 작업 공수를 줄이는데 또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터기도 이 다이오드 모드에 놓으면은 부자음이 같이 울리는 그 겸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좀 저가형 같은 건 안 되는데 테스터기도 우리가 할 때 다이오드 모드로 놨을 때 부자음까지 울리는 기능이 있는 그런 테스터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지금 휴즈는 불량의 단골 메뉴로 오겠죠. 왜냐하면 어떤 과전류가 흐른다든가 아니면 뭐 잘못돼서 쇼트를 시킨다든가 하면 휴즈가 먼저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휴즈를 쓰는 건데, 이 휴즈가 나갔을 때 요렇게 뭐 표시가 10ohm, 5ohm 돼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휴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렇게 2A다, 1A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3A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이 영문으로 표시된 게 있단 말이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공식 카페에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려놨는데, 요럴 때는 항상 휴즈는 간혹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이 휴즈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원 케이블 있죠? 그 전원 케이블을 까가지고 그 심선 하나를 갖다가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암페어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 연결했을 때는 동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전혀 회로 보호를 못하고 다른 것까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아주 큰 그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즈는 반드시 이 같은 용량을 껴주는 게 좋아요.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수리를 하는 사람이 설계자가 아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시된 표기명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C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C는 뭡니까? C는 0.2A짜리 휴즈입니다. 여기 C로 돼 있다. 여기가 만약에 뭐 R로 돼 있다 그러면 R로 돼 있다는 뭐겠습니까? R. 여기 있잖아요. 3.5A지, 3.5A. S로 돼 있다. 그럼 뭡니까? 4A짜리 휴즈예요. 그래서 요 도표는 하나 여러분들이 그 공식 카페 그 접속을 해서 휴즈 규격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는 게 초보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뭐 이렇게 요런 걸 많이 이제 표기되어 있는 걸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 쓸지를 모르겠어요. 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거나 이렇게 표시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래서 휴즈 규격표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된다. 요거 뭐 측정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죠. 보통 이제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작업성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시는데 휴면에 있는 장비들이 많아요. 잠자고 있는 장비가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샀으면 활용을 하세요. 왜냐면 이 핀셋형 풀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측정이 작업하기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뭐 정밀한 인덕턴스 값은 조금 뭐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어떤 단선 여부를 측정하고 그런 것은 이 테스트하기보다는 이렇게 스마트 트위저가 작업하기가 작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편하고. 그래서 여러 장비를 샀다 그러면은 장비는 버려두지 말고 가능한 좀 사용을 해서 편리한 데는 편리하게 작업하는 것이 좋겠죠. 왜 어렵게 작업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장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그래요. 저도 뭐 장비를 막 사가지고 안 쓰고 막 진짜 뭐 창고에 넣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오실로스코프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옛날 것도 아날로그도 있고 그런데 참 너무 돈 낭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리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저도 지금 뭐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아까처럼 이렇게 스마트 트위저 살 거면은 고가형 LCR 메탈을 조금 돈을 저축해서 사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 경험치에 밀어보면 돈 낭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 이제 OSD 버튼인데요. 요 이제 OSD 버튼도 아주 그 TV 모니터 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초래합니다. 자, 좀 한번 양부증 알아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OSD 버튼은 전자기기 회로의 개폐나 접속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버튼이 많으며 OSD 버튼 표기명은 사용 용도별로 마킹되어 있으며 주요 불량 요인으로는 단선, 접점 불량이 많다, 모니터 및 TV 메이커 또는 제품 모델에 따라 다양한 버튼이 사용되므로 불량 교체 시 동종 규격의 버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IMD 타입의 버튼일 경우 PCB 홀에 삽입이 되지 않거나 SMD 타입의 버튼일 경우 회로 패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솔더링 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OSD 버튼의 재고를 확보하여 동종 규격 불량 교체 시 신속한 수리로 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양부 판별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적색 프로브와 흑색 프로브를 버튼 양단에 접속하고 버튼을 누를 시 0V가 측정되면 양품이다. 자, 우리 버튼도 아주 그 수리할 때 고장의 어떤 그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OSD 버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전자기기 쪽에 모든 뭡니까 전자회로 컨트롤은 폼웨어 MCU 안에 폼웨어로 하는데 그 폼웨어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신호가 어디서 들어가면 바로 이 OSD 버튼 또는 리모컨에서 들어가는 거죠.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눌렀다 떼는 순간에 트리거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죠. 눌렀다 뗐을 때 뭐 5V에서 0V 떨어진다. 그게 트리거 신호인데 그 트리거 신호가 이렇게 트리거 신호가 따라서 어디 들어가냐면 MCU로 들어가는 거죠. MCU 안에는 이 폼웨어 운영체제가 들어요. 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폼웨어라고 얘기한다. 또 우리가 데스크탑 메인보드나 노트북에서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걔가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연산을 해서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눌렀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LED 백라이트를 켜줄 수 있는 드라이버 보드 쪽에 그 이네이블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액정을 켜줄 수 있는, 액정을 동작시킬 수 있는 이 VCC 스위칭 회로를 온 시켜서 VC 전압을 갖다 어디 T콘이나 패널보드 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OS 버튼이 트리거 신호를 주는 이 MCU가 연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신호를 여기다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 화면을 흐리게 한다, 브라이트니스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한다든가, 사운드 소리를 뭐 크게 한다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소스를 갖다가 뭐 RGB를 할 것인가, 뭐 어떤 다른 쪽으로 할 것인가, 뭐 DVR을 할 것인가 하는 거 다 여기서 컨트롤 하잖아. 누르는 순간에 이쪽으로 MCU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이 불량이 났을 때 보통 이게 뭐냐면 버튼이 좀 저가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선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단선이 눌렀으면은 트리거 신호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것이 쇼트가 돼 있다, 접점이 눌려져 있다, 계속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이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접점이 살짝 뭐 불량이 나가지고 뭐 살짝 눌려지거나 갑자기 눌렀다 따졌다 한다든가 그러면 뭡니까? 신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MCU가 헷갈려 버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포맷 연산이 불규칙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OSD 버튼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종류가 보면 굉장히 많은데 수리를 다양한 모델 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 버튼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요건데, 요건 표준용 버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메이커에서 왜 그렇게들 할까? 난 참 불만이 그겁니다. 좀 보편 타당한 거를 써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좀 독특하게. 우리가 DC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니터 TV도 보면 DC잭들이 보면 노트북도 마찬가지 다 틀려요. 그걸 좀 표준화해서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은데, 글쎄, 이권이 개입돼서 그런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쓰는 버튼들은, 버튼들이 뭐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버튼도 키가 높은 게 나중에 있단 말이죠. 이걸 옛날에 개조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뭐 어떤 플라스틱 받침대를 넣어가지고 솔더링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히 그 작업 시간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규격을 쓰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마련해 써라. 그 다음에 계측기는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도 휴즈도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지털 테스터기로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 트위저 있죠? 스마트 트위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양부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양단에 테스터기 프로브를 놓거나 아니면 스마트의 프로브를 양단에 요 접점사에 놓고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0V가 측정이 되고, 꼈을 때는 어떤 그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좋은데 어중중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 눌렀을 때 몇 볼, 0V에서 뭐 이렇게 쭉쭉쭉 몇 볼트에서 쭉 가다가 0V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진행성 불량이죠. 그래서 막바로 눌렀을 때 0V로 팍 떨어지고 뗐을 때는 어떤 전압이 측정이 안 된다면 걔가 버튼 상태가 좋은 건데, 어중중하게 측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교체하는 게 좋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수리 포인트를 알려준다면, 이 접점이 하나 불량이 돼가지고 하나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 보통 초보자도 이 버튼 하나만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재콜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얘가 그만큼 불량이 났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그만큼 불량이라고 보고 다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우리 콘덴서 교체할 때 립스보드에서 2차 측에 콘덴서 하나가 불량이 터졌다 그래서 보통 하나만 갈지 말라 그랬죠. 하나가 터짐으로써 다른 콘덴서가 걔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 감퇴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갈아주는 게 좋다. 이것이 단가가 높다는 몰라도 뭐 전액 콘덴서라든가 이런 OSD 버튼 같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다 갈아주는 것이 어떤 그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고 고객의 호응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계측기로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래 측정을 해본 거예요. 측정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테스터기를 사용할 때 하고 이런 스마트 트위저를 사용할 때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도 테스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편하긴 한데
이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또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핀셋형 프로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한 손으로 다 되는데 얘는 양손으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된다. 예. 근데 간혹 이제 노트북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는 이제 휴즈가 이렇게 이 PTC형 PTC 리셋 휴즈를 쓰는 경우에 얘는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과전력 관리는 단선이 됐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휴즈를 우리가 PTC 리셋 휴즈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메인보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글쎄 뭐 어떤 역할 자체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하나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OSD 버튼을 측정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주의점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의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TV나 아니면은 모니터 쪽에 이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OSD 버튼 분량 측정할 때 이 OSD 케이블이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항상 요 케이블을 제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것이 정확히 측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OSD 케이블하고 메인보드에 연결됐다는 얘기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어떤 불량이 나서 쇼트가 됐다 그러면 얘가 측정이 쇼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항상 측정할 때는 요 OSD 케이블을 메인보드 커넥터에서 제거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시는 게 좋고 결합을 측정했더니 뭐 이것이 벨이 계속 누르지 않았는데도 된다 그러면 어디에 쇼트가 있는 거예요. 쇼트가 그렇다면 뭡니까? 그 앞단을 측정해야 되게 앞단을 우리 휴즈처럼 휴즈를 갈았더니 또 나가더라 그러면 뭡니까? 앞단에 쇼트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결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측정했는데 0V가 측정이 된다. 다이오드 모드로. 그다음 앞단에 어디 쇼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SD 버튼을 갖다 우리 양파 판별할 때는 반드시 메인보드 OSD 케이블 커넥터에서 제거한 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측정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예. 0V가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은 거고 아예 전압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단선된 거죠. 예. 그래서 OSD 버튼이나 아니면 이제 휴즈 같은 경우 또 이 OSD 버튼 같은 경우는 뭐 어중쩡하게 측정된다. 서서히 뭐 0V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불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휴즈. 이 휴즈가 이제 보통 F로 표시되어 있죠. 측정했을 때 0V 이렇게 하면 얘는 단선이 아니죠. 단선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요 휴즈를 떼고 단선이 돼서 휴즈를 떼고 요 앞단 여긴 들어가서 여기 입력단이죠. 여기가 출력단이죠. 여기를 쟀을 때 부저음이 울린다. 그럼 뭡니까? 이 앞단의 회로가 어디 쇼트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단의 불량 요인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립스보드죠. 립스보드에서 휴즈. 얘도 이제 0V가 측정됐죠. 예, 그러면 단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OSD 케이블을 우리가 측정할 때, OSD 버튼을 측정할 때는 뭡니까? 이 반드시 메인보드에서 OSD 케이블을 커넥터에서 제거를 하고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손을 떼고 측정했을 때는 전압이 측정되면 안 되겠죠. 눌렀을 때 바로 0V 떨어진다. 이건 양품이죠. 근데 서서히 뭐 떨어진다 그러면 불량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트위저 편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비는 이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스마트 트위저 단점이 이제 저가형 같은 경우는 이 핀셋형 프로브 요게 이 금도금들이 안 돼 있어갖고 좀 젖불이 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접촉 불량이. 예. 고가형 같은 경우는 보통 20만원짜리 이상은 요게 금도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량 자체가 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필터링 힐러 소자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입한 장비는 휴면 상태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꾸 내 손에 익게 만들고 또 작업성이 좋다 그러면 계속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그 OSD 버튼을 체크할 때 LCR 메터라든가 테스터기를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걸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도통용 삑삑이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통 확인용 삑삑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통 확인용 삑삑이 활용 용도는 OSD 버튼의 단선 및 쇼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계측기는 테스터기로서 다이오드 모드나 부저 모드로 설정 후 단선과 쇼트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테스터기 작업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핀셋형 LCR 메터와 같이 핀셋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지그를 자작하여 테스터기 개입 없이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한 일체형 도통 확인용 삑삑이를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도통용 삑삑이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서는 TV 또는 모니터, OSD 버튼의 단선 및 쇼트 상태와 데스크탑 PC의 파워 또는 리셋 버튼의 단선 및 쇼트 상태, 그리고 아답터 또는 AC 전원 케이블의 단선 여부와 전선 연장 시 극성 판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것은 하나 만들면은 여러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작하는 방법은 요 회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준비물은 핀셋형 프로브 하나 있어야 되고요. 9V 사각전지, 9V형 부자,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가 있으면은 소리로 들으면 되지만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도통 확인형 LED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LED는 보통 3V죠. 그냥 연결하면 나가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이용한 10kV 저항을 연결해서 얘가 점등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서 완성된 작품이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단이 됐을 때 도통이 돼서 부자음이 울리면서 LED가 점등되는 이런 우리가 도통 확인용 삑삑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활용 용도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TV나 모니터의 OSD 버튼에 LCR 메터라든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측정을 했는데 불편하잖아요, 좀. 요거는 바로 뭡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부자가 울리면서 LED가 점등됐을 때 부자가 울리고, 버튼 손을 뗐을 때 부자음이 안 울리거나 아니면 이게 꺼진다 그러면 이게 양품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측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AC 연장선이 길이가 짧아서 느릴 때 보통 이제 검정선하고 흰색이 우리가 이제 AC 교류 AC 선인데, 녹색선이 아니, 녹색선은 뭐 접지잖아요. 접지. 근데 이게 녹색선이 접지가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뜯어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접지선은 보통 연장할 때 안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접지선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삑삑이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답터 선도 짧아가지고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답터가 이게 이게 쓰다 보면 단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트북 아답터도. 그러니까 단선 여부 체크할 때도 좋습니다. 이 바깥이 마이너스고 안이 플러스잖아요. 뭐 연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편리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하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실제 도통 삑삑이 확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OSD 버튼이죠. 눌렀을 때 저렇게 이제 벨 소리가 나고 LED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핀셋형 프로브가 앞에 이제 금도금이 약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접촉이 좋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요거 측정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메인보드에서 OSB 케이블을 제거라고 하라고 그랬죠. 예. 뭐 요거는 이제 양품인 OSD 버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준 건데, 불량인 경우는 저 벨 소리가 좀 늦게 울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불량이 하나 났다 그러면 이 버튼은 전부 갈아주는 게 좋다.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OSD 버튼은 하나가 불량이 나면은 소비자가 꼭 그 온오프 버튼만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거 다 갈아주는 게 좋겠죠. 자, 요것은 이제 그 DC 그 잭이죠. 이 바깥쪽이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연장하게 쓰고 단선 여부 체크할 수 쓰는 거고요. AC선도 보면 우리가 이제 녹색 선이 접지인데, 여기 지금 요 플러그 쪽에 여기가 접지잖아요. 걔랑 얘랑 측정했을 때 그게 접지다. 그러면 이제 보통 녹색이 접지인데 녹색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할 때 녹색 선을 우리가 접진 줄 알고 뺐는데 안 되더라. 그럼 녹색 선이 접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삑삑이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적이 좋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 관리 소자들, 뭐 크리스탈이라든가 MCU, EEPROM, 스케일러, 티콘, LDI, LCD 구동 칩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요 점검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의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